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냥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빨간 장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뒤에 허공 스크린하고 안과 밖은 어디 있는가 이거 하고 요거 몇 개만 하고 모습 공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허공 스크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영화를 보다 만약 하게 만약 원호공이 스크린이 된다면 허공 속의 모든 모습은 배우가 됩니다. 나도 배우가 됩니다. 너도 배우가 됩니다. 사람도 나도 강도 지구도 태양도 배우가 됩니다. 모두 허공 스크린에 있는 영상이 됩니다. 나는 관객 배우가 됩니다. 관객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나는 허공 스크린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관객 배우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늘 관객으로서 상대와 세상을 봅니다. 항상 행위자 주체로서 분별과 감상을 합니다. 예. 우리 이제 공부를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내가 있다. 내가 있다. 내가 있다라는 그 행위자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주체가 돼서 항상 모든 것을 상대로 봅니다. 객체로 봅니다. 근데 그 나라는 것도 본래는 주체가 아니거든요, 실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공리입니다. 공리. 그러니까 공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허공 스크린이. 자, 영화를 봅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그냥 눈으로 모든 것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볼 때 어떻게 하냐면 늘 어떻게 되냐, 나는 주체가 되고 상대에 있는 그 모든 경계는 객체가 됩니다. 그죠? 내가 지금 일심행이 지금 대선거사님을 보면 내가 주체가 되고 대선거사님은 객체가 됩니다. 대선거사님이 일심행을 볼 때는 대선거사님이 주체가 되고 일심행이 객체가 됩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중생입니다. 왜냐하면 둘러보는, 주체와 객체로 보는 것을 뭐라고 했죠? 무명이라고 했습니다. 무명. 근데 이 무명이 본래 있는 것이냐? 본래 있는 게 아니죠. 무명이라는 것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명이라는 것은 헛것이라요. 헛것이라. 근데 그 무명에 한번 우리가 딱 그게 들어가 버리면 늘 둘러보기 때문에 헤어날 길이 없어. 이것을 헤어나는 방법은 공리의 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행위자도 없고 보이는 경계도 그 당처가 다 공인 것입니다. 빈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자도 비었고 보이는 대상도 비었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지금 얘기를 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영화를 보는 겁니다. 영화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관객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관객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체가 되고 대상인 객체를 늘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관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서 있는 온 이 우주, 온 허공이 그냥 스크린이야. 스크린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허공 속의 모든 모습은 배우가 되죠. 배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배우가 됩니다. 너도 배우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도 나무도 강도 지구도 태양도 전부 배우가 됩니다. 전부 배우가 됩니다. 모두 허공 스크린 안에 있는 영상이 된다는 겁니다. 영상은 뭐죠? 그림자지요. 영상은 그림자입니다. 영상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영상이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되냐? 나는 이때까지 내가 관객인 줄 알았는데 내가 서 있는 허공이 전부 스크린이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관객 배우가 됩니다. 관객 배우라요. 내가 맡고 있는 캐릭터가 뭐냐면은 관객이라. 그래서 관객 배우라고 합니다. 그거를.
관객 배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관객이 사라지겠죠. 내가 관객 배우가 되어버리면 관객이 사라집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잘 모르겠죠? 내가 관객 배우가 되면 김채희는 김채희 배우가 되는 겁니다. 그럼 관객 배우, 그 상대인 배우. 내가 일심행이 관객 배우가 되면 내가 보는 나무가 뭐다? 나무 배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몽땅 배우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허공 스크린, 온통 허공이 스크린이 된다면 그 허공 속에 있는 모든 물체고 사람이고 일체의 만법이 전부 뭐가 된다? 배우가 되는 겁니다. 배우는 뭐다? 캐릭터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의 허상이죠. 허상이지 않습니까? 그 배우라는 것은 한 사람의 그 배우가 수많은 그 캐릭터를 연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그 캐릭터가 그 배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심행이면 일심행 배우라요. 일심행의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는 배우라. 지금 법상월이 있으면 법상월이라는 연기를 하고 있는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는 배우라요. 근데 우리 모두는 너무나 많은 캐릭터를 연기를 하고 있어요. 제 같으면 선원이 오면 뭡니까? 선원장이에요. 집에 가면 엄마, 할머니, 또 마누라, 옆집 사람한테는 이웃, 그지요? 국선도 도장에 가면 그 도장에 한 도반, 그치요? 영화관에 가면 관객, 가는 곳마다 캐릭터가 달라지네. 그래서 우리 조카들한테는 이모, 고모, 가만히 있어도 우리 아이들한테는 부모죠, 엄마. 일심행이라는 일심행이라는 이 배우가 수많은 캐릭터를 계속 연기를 하고 있어요. 연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관객 배우가 딱 되면, 내가 관객 배우가 되면 관객이 사라진다는 말은 뭐다? 너도 나도 배우잖아요. 정원심도 정원심 배우거든. 나는 일심행 배우거든. 근데 내가 서 있는 것이 스크린이 아니고 진짜 내다 이랬을 때는 나와 내가 정원심을 보고 정원심이 나를 보니까 어떻게 돼? 서로 주체가 되고 객체가 되고 객체가 되고 주체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하십니까? 근데 스크린 위에 우리가 있다고 합시다. 스크린 위에 있으면 일심행 배우, 정원심 배우. 그러니까 서로 주체다 객체다 하는 게 없어. 캐릭터 속에서 주체와 객체가 있을 뿐이라. 똑같은 배우라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한다? 허공 스크린을 까맣게 잊어버려. 허공 스크린이라는 것은 나의 그 본성자리죠.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본래 그림자로서 그 절대성 자리의 작용으로서 지금 하나의 캐릭터가 작용으로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까맣게 잊어버려. 그림자라는 걸.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거 딱 잊어버리니까 늘 내가 있어. 늘 내가 있으니까 늘 상대를 봐. 그래서 나는 늘 관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상대를 보는 관객.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행위자 주체라고 합니다. 항상 행위자 주체로서 어떻게 한다? 본래 주체가 없는 곳에, 본래 행위자가 없는 곳에 행위자가 있고 주체가 있으면 그거 자체로 뭐다? 분별망상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몸뚱이가 진짜 내가 있다. 내가 쓰는 마음이 내 마음이다. 이렇게 해서 나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분별망상 속에서 이미 분별망상을 하고 있어서 내가 지금 분별망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자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꾸 방편을 써서 모습공식이면 모습공식을 써서 또 법회에서 자꾸 바르게 알려주죠. 바르게 알려줘서 내가 이때까지 행위자로서 주체로서 계속 분별망상을 했구나. 바이하여 네가 보고 듣고 말하는 데는 그 속에 네가 없다고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죠. 거기 주체가 없는 겁니다. 행위자가. 그 속에 네가 없다. 그것이 괴로움의 종식이라고. 내가 있다고 하면 뭐다? 괴로움의 씨앗이라요. 내가 있다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 여기 이 말 한마디에 나오는데 공부를 하는데 뭐를 하냐? 암한상 내가 있다라는 것을 내려놓는 공부가 최고 공부입니다. 내가 있으면 반드시 상대가 있거든요. 이러면 뭐다? 둘로 갈라지죠. 주체와 객체로. 그래서 내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그것이 헛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공부의 첩경이기 때문에 백봉 선생님이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라는 것이 1번. 그 다음 2번은 뭐다? 몸뚱이는 무정물. 그래서 몸뚱이에 대해서 계속 몸뚱이는 네가 아니고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고 항상 변하는 것이다. 이거는 본래 우리의 절대성 자리의 그림자다. 그걸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게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 그게 마음에 와닿지를 않으니까 처음부터 분별망상에 있으니까 공부가 진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습공식을 자꾸 하거나 새말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에게로 다가오게 돼요. 늘 안에서 밖을 보다가 나중에 경계가 사라져서 자기에게로 자꾸 다가오는 그 힘이 생겨서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과 밖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중앙에 동그라미를 그리면 경계가 지어져서 동그라미의 안쪽은 안이 되고 동그라미의 바깥쪽은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그라미의 경계가 사라지면 안과 밖이 없습니다. 동그라미와 안과 밖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이에 있습니다. 아무리 동그라미를 많이 그려도 전부 종이에 있습니다. 아무리 안과 밖이 많이 있어도 전부 종이에 있습니다. 종이에 안과 밖이 있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원래 모습 없는 허공과 같은 자녀입니다. 그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림자의 몸뚱이가 바꾸었습니다. 허공의 몸뚱이가 나는 생각으로 경계를 딱 두며 경계하는 내가고 경계 밖은 나 아니어서 아닙니다. 나와 나는 것, 주체와 객체, 안과 밖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 모습 없는 허공에 있습니다. 허공에 안과 밖이 있습니까? 예. 텅 빈 허공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길. 텅 빈 허공에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몸뚱이가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딱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라고 경계를 딱 지어버려요. 경계를 딱 지으면은 경계 안쪽은 내가 되고 경계 밖은 나 아닌 것이 됩니다. 나와 나 아닌 것으로 나뉘어버려. 텅 빈 허공에 그냥 내가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런 경계를 짓지 않죠. 근데 내가 있다 이렇게 해. 내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항상 안과 밖으로 나뉩니다. 근데 본래 안과 밖이 있냐? 본래 텅 빈 허공에 안과 밖이 있냐?
안과 밖에 본래 없거든요. 본래 없어요. 안과 밖이. 본래 없는데 내가 있다라는 그 한 생각을 딱 하면은 내 안은 안이 되고 내 아닌 것은 밖이 되어서 늘 안과 안에서 밖으로 늘 봐. 늘 주체가 되고 객체를 보게 돼요. 그래서 나와 나 아닌 것, 주체와 객체, 안과 밖에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어디에 있어? 텅 빈 허공에 있어. 텅 빈 허공에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거를 하얀 종이라고 제가 그걸 했는데, 하얀 종이가 있어요. 하얀 종이가 있는데, 종이에 동그라미를 딱 그리네. 종이에 동그라미를 그리면 그 하얀 종이에 동그라미가 딱 그려지거든요. 그러면 경계가 그 하얀 종이에 동그라미를 안 그리면 그냥 하얀 종이라. 그냥 하얀 종이라. 그런데 동그라미를 딱 그려버리면 동그라미 안은 안쪽이 되고 동그라미 밖은 밖이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동그라미 경계를 다시 싹 지워버려. 그러면 뭐다? 안과 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안과 밖에 없어져. 그래서 내가 동그라미를 그렸어, 종이에. 그러면 안과 밖이 어디에 있다고요? 종이에 동그라미를 그려서 안과 밖으로 나누었어. 근데 이 안과 밖이 어디에 있다고요? 종이 위에 있잖아요. 수많은 안과 동그라미를 그려. 수자타 동그라미, 김채희 동그라미, 초지 동그라미, 각성거사님 동그라미, 수리미 동그라미, 동그라미를 다 그려. 수많은 동그라미를 그리면 그 동그라미가 동그라미 안은 아니 되고 동그라미 밖은 나 아닌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 동그라미가 무수히 많아도 어디에 있다고요? 허공에 있죠.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왜 전부 다 선사들이 아상을 놓아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본래 아상이 있었나요? 본래 나가 있나요? 본래 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서 그 다음 중냄비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중냄비에 죽이 펄펄 끓으면 여기저기 죽이가 펄펄 끓어오릅니다. 죽이 시기의 모양이 다 달려가고 그 재질은 모두 죽입니다. 중냄비 속에서 아무리 다른 모양으로 끓어도 그 재질은 죽입니다. 바다에 가면 파도가 계속 밀려옵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큰 파도가 오고 바람이 아니면 잠잠합니다. 바위에 파도가 부딪히면 하얀 물고라가 일어납니다. 인연과 조건에 파도량은 다 다르지만 그 재질은 물입니다. 그러면 물과 파도는 물입니다. 우리의 음성은 물의 모습이 없습니다. 모습 없는 음성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무수한 몸뚱이를 놔둡니다. 그 몸뚱이의 재질은 무엇인가요? 본성입니다. 나와 이런 것도 없습니다. 나와 분명히 따라가거든요. 내 몸뚱이와 내 몸뚱이가 들리고 입술은 이해할 수 있는데 시간이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몸뚱이가 나라고 실체가 되고 철석같이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뚱이는 실체가 없는 유전자고 손상이라고 설득이 잘 안 됩니다. 냄비에서 펄펄 끓는 경제가 나가서 나는 본래 죽이구나. 나는 본래 이몸 이대로 뼈가루 소리로 냄새도 없는 자리구나. 이 몸도 소리고 뼈가루 소리로 냄새도 없는 자리도 소리구나. 진짜 나는 본래 뼈가루 소리로 냄새도 없는 정체성이어서 이 몸은 이용과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도 놔둘 수 있고 저렇게도 놔둘 수 있어요. 인연과 조건이 다른 몸은 사사라서
다시 또 인연과 조건에 따라 다른 몸을 낳습니다. 그래서 몸은 자체성이 없고 변화도 것이고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짐이나 까맣게 방편을 쓰는 것은 나는 주장하는 것을 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내가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의존과 다릅니다. 몸뚱이는 무정하는 부정입니다. 깃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가 무정하는 우리를 부릅니다. 일체의 마음은 허무성이다. 지도리 동시 상대에서는 가짜다. 절대성이 부릅니다. 깃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깃깔도 소리도 냄새도 맞습니다.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요. 지도리가 하나니 생명이 하나다. 예. 요 중냄비 요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죽이 펄떡펄떡 막 이죽도 끓고 저죽도 끓어요. ABCD가 막 끓어요. 그래서 여기 죽이 막 끓었죠. 죽이 막 끓고 있어요. 이래서 무스 몸뚱이를 놔두고 있어. 무스 몸뚱이를 인연과 조건에 따라 무스 몸뚱이를 놔두고 있는데 ABC의 모양이 죽 ABC의 모양이 다 다르더라도 그 재질이 모두 죽이라. 우리가 전부 다 이런 몸뚱이 저런 몸뚱이를 놔두어서 온갖 모습을 굴리고 있지만 그 재질은 뭐다? 본성이죠. 절대성이죠. 열애장 묘진여성이죠. 그래서 중냄비 속에서 아무리 다른 모양으로 끓어도 그 재질은 죽이라는 겁니다. 죽. 그래서 이제 여기 그걸 했습니다. 바다에 가면 파도가 계속 밀려와. 바람이 세게 불면 큰 파도가 오고 바람이 안 불면 잔잔합니다. 바위에 파도가 부딪히면 하얀 물보라가 일어납니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파도 모양은 다 달라. 근데 그 재질은 뭐다? 물입니다. 물. 그러면 물과 파도는 둘인가요? 물과 파도를 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본질로 봐서는 둘이 아니고 모습으로 봐서는 둘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불이라고 합니다. 비일,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본래 모습이 없어요. 모습 없는 본성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무슨 몸뚱이를 놔두고 있습니다. 지금 그 몸뚱이의 재질은 무엇인가요? 본성이죠. 본성. 그래서 여기서 묻죠. 나와 네가 둘인가? 나와 내가 내 몸뚱이하고 네 몸뚱이하고 둘인가? 비일 비이지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냄비에서 펄펄 끓고 있는 여기 몸뚱이가 나라고 실체가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 불교 공부를 최상승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해도 이게 먹혀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본래 나는 부처다. 이게 1번이고 2번은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몸뚱이에 대해서 계속 법문을 하시는 겁니다. 백봉 선생님이. 왜냐하면 몸뚱이가 나라고 실체가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러한 도리가 이치가 먹혀들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뚱이는 변한다라는 것을 몸뚱이 변하는 거 진짜 알아요? 그렇게 자꾸 묻는 겁니다. 변하는 거 진짜 알아요? 진짜? 내 몸뚱이 변하는 거 진짜 알아요? 변하는 걸 확실히 알면 어떻게 된다? 이게 내 몸뚱이가 아닐 수 있겠구나 라고 어떻게 된다? 좀 말랑해지죠. 이때가 이제 몸뚱이가 내다라고 완전히 견고해서 이게 이빨도 안 들어가. 근데 몸뚱이가 변한다라는 것을
자기가 확실히 인식을 하면 몸뚱이가 내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말랑해져. 그 고정관념이. 거기에서 그 말랑해지게 하기 위해서 온갖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온갖 얘기를. 그래서 몸뚱이가 실체가 없는 그림자고 공성이라고 해도 설득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몸뚱이는 변한다. 변한다. 그럼 사람들이 나 변하는 거 다 아는데? 이렇게 해요. 변하는 거 알면 뭐라고 했죠? 깨달음입니다. 변하는 거 알면 깨달음입니다. 근데 변하는 줄 몰라요. 그래서 계속 나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냄비에서 펄펄 끓고 있던 주개이가 딱 알았어. 나는 본래 죽이구나. 여기 있는 분들이 공부를 막 하다가 딱 알았어. 나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네. 나 몸뚱이가 실체가 있는 줄 알았더니 이거 그림자구나. 그래서 나는 이 몸 이대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구나. 그러니까 몸을 내팽개치라는 게 아니죠. 이 몸 이대로 두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 왜? 이 몸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절대성 자리의 작용이기 때문에. 작용. 그래서 이 몸도 허공성이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도 공성이구나. 텅 빈 성품이구나. 그래서 진짜 나는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전체성, 완전한 체성을 전체성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체성입니다. 이 몸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도 놔두고 저렇게도 놔두고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몸은 사라집니다. 이번에 그렇게 제가 20대부터 본 야청 선생님이 그러다 50년 이상 도반이거든요. 근데 이제 몸을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몸이 사라지면 확실하죠.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몸 다 버리셨잖아요. 확실하잖아요. 부모님은 살아 계실 수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그 윗대 할아버지 할머니 몸 버리시면 확실하잖아요. 그럼 나도 곧 몸을 버리는 거 확실하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몸이 놔두었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다른 몸을 또 놔둡니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래서 몸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습공식이나 새말기 방편을 쓰는 것은 나는 본래 부처라는 것을, 나의 본래 성품을 되밝히기 위한 겁니다. 거기에 주 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림선언의 나아갈 길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자성개발이죠. 자성이라는 게 본래 나의 성품을 개발하는 거죠. 되밝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무슨 공부를 하지? 앉아서 좌선도 하고 방편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온갖 걸 다 해. 근데 정작 내가 무슨 공부를 하려고 이거를 이렇게 하냐? 그거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공부? 나의 본래 본성 자리를 되밝히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되밝혀서 그 본성 자리에서 나툰 모습을 잘 굴리는 것. 이것이 우리 공부의 목표고 목적입니다. 자, 거기 보면 몸뚱이는 느낌이 없는 무정물이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이렇게 돼 있죠. 요것은 공성이 공리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공리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 절대성에서 상대성이 왔다. 이 말은 바로 공리가 바탕이 안 되면은 공리, 공성의 텅 빈 이치가 바탕이 안 되면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능엄경에서도 그렇게 했죠. 일체의 모든 모습은 환화상인데 그 본래의 성품은 묘강명체이다. 이게
아주 결론이죠. 근데 거기에서 5음, 6입, 12처, 18개 이것이 모두 당처에서 생겼다가 당처에서 사라지는 한화상인데 그 한화상의 그 바탕은 바로 열애장 묘진여성이다. 그런데 요 열애장 묘진여성에는 그 5음 6입 이러한 모든 일체만법이 바로 열애장 묘진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애장 묘진여성에는 뭐가 없다? 생사도 없고 거래도 없고 미호도 없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능엄경의 그 상과 성의 법문이 우리 절대성과 상대성을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공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최산성 법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도리 공식을 보면 이제 요걸 이제 지도리 공식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도리라는 것은 그 밑에 보면 진리라고 하면 가리라고 상대적이다. 벽봉선생님은 늘 얘기를 그렇게 하셨어요. 진리라고 하면 가리가 상대적으로 되기 때문에 진리와 가리를 뛰어넘은 곧 절대성 자리 누리의 알맹이를 지도리라고 한다. 지도리라고 해야 된다. 진리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도리 공식을 이제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상대성은 가짜다. 절대성이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낮춘다.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요. 지도리가 하나니 생명이 하나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낮춘다라는 것은 텅빔의 그 공리가 바탕이 안 되면 이런 것이 있을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이거를 이번 시간에 하게 된 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관객이라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늘 자기는 관객입니다. 상대를 보는 늘 관객이에요. 관객의 입장에 있어요. 관객의 입장에 있는데 그 관객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관객이라는 것이 관객 배우예요. 관객 배우. 관객 역할을 하고 있는 배우요. 관객 역할을 하는 배우라고 배우. 그럼 저 사람도 관객 역할을 하고 있는 배우라요. 그러니까 니도 배우, 나도 배우예요. 배우라는 거는 실체가 없는 거죠. 캐릭터죠, 캐릭터. 그렇게 하면은 제일 어려운 게 이 주체라는 거거든. 행위자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주체라는 거는 항상 내가 있다. 여기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관객 배우구나. 관객 배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관객이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129쪽 한번 볼까요? 질문 하나만. 네네. 금방 지도리 공식에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낮춘다고 하시는 네. 말씀이 아까 열애장 연기 이야기 하시면서 물 예를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열애장 연기에서는 온 우주가 물의 성품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인연과 조건이 되면 물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 낮춘단 말이 네. 이 말하고 연관이 있는 곧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129쪽, 129쪽이 아니고, 무슨 공식.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치를 그냥 말만 들어가지고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다? 진짜 방편을 가지고 실제로 연습을 해서 그것을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직접 그거를 실감을 한다고 하나?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러한 말들을
이러한 말들을 막 그 자리에서 탁 알아듣고 탁 그걸 해버리면 문제가 없지만 그 쉬운 게 아니거든요, 실은요. 그러니까 방편을 쓰는 거죠. 방편을 써서 내가 그거를 계속해서 만약에 공성에 대한 이치를 알려면 일체의 모든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 그러면 실제로 내가 변하고 헛것이니까 모습에 머물지 않아 봐야 되는 거죠. 머물 수 없는 걸 알아서 머물지 않아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말로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자기가 힘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페이지 94쪽 한번 볼까요? 자, 모습 공식 요거 처음에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자, 시작. 우리는 사람에서 필요한 노아가 하는 말을 많이 듣지만 정작 무엇을 비워야 하는가, 왜 비워야 하는가, 어떻게 비워야 하는가 그것을 잘 모릅니다. 무엇을 놓아야 하는가, 왜 놓아야 하는가, 어떻게 놓아야 하는가 그것을 잘 모릅니다. 수행에 들어서서 수십 년을 배우지만 막상 일상생활에서 경계에 미치며 힘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앉을 때는 마음이 가라앉는 듯한 착각에 하늘의 별도 달 것 같지만 문을 닫으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경계에 소용돌이도록 한없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구조적 불변하고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데가 있다라는 안상을 내려놓고 싶지만 수행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매년 생기고 어떤 영을 몇만 번 읽었고 영물이나 다리를 얼마나 많이 읽고 어디서 어떤 수행을 했고 어떤 경계를 경험했다고 하는 상들을 지장에 진열해 놓으면서 목에 깊사고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갑니다. 그리하여 안상을 더욱 키웁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괴롭습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벌컥 화가 나고 불안하고 명이나 물질에 한없는 욕심이 나서 자제하기 어려우니 자신도 당황스럽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애써보지만 옳다 그르다 있다 없다는 온갖 분별망상이 기름에 불기듯이 일어납니다.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겨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질 뿐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내가 없는데 항상 내가 있다고 착각하고 머물고 싶지 않으로써 번뇌와 괴로움 속에서 헤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우리가 왜 깊은 속으로 빠졌는지에 대합니다. 어떻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알게 되면 모든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을 파악하게 됩니다. 비박의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면 진짜 나를 깨닫기고자 하는 열정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공식이라는 상호를 쉽게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공식입니다. 공식은 원리를 나타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식이라고 했습니다. 상호이란 만나를 많이 접하지만 실제로 그 뜻이 마음의 사자가 닿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구나 그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면 더 어렵습니다. 상호이란 불교의 기본적인 입장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교리이며 일체만고에 적용되는 세계적인 공식을 말합니다. 법이나 고의 자리라는 뜻으로 불교의 진리를 판별하는 중요한 이치입니다. 대중상이 일체이고 정말을 상상하니라 배우의 여야만 적정을 추가해서 사고법이라고 합니다. 대중상사 인과 영것은 모든 것을 만나다 일체이고 무지론에 숨기는 모든 것은 괴롭습니다. 제법과 인과 영으로 생기는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것은 생기고 없어지고 변화하여 감정과 같은 상태에 머물 수 없고 마치 꿈이나 하며 행복해서 실체가
실체가 없고 꿈과 같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무슨 상식을 소개하겠습니다. 목숨은 자체성이 없다. 목숨은 변한다. 목숨은 헛것이다. 목숨에 머물 수 없다. 목숨을 잘 누리자. 우리가 목숨을 시작할 때 먼저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보통 모습이라고 하면 눈으로 보는 형체인 것만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모습이 아닙니다. 우주의 생명은 항상 태양, 지구 등 천체, 사람과 동물, 식물, 산과 망가라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한 생각, 개혁, 감정, 우리의 영의 경계를 증가하는지 형상이 있거나 없는 것, 내 몸뚱이와 내가 쓰고 있는 마음 등 모두를 모습이라고 합니다. 인연과 조금이 지난 생각하라. 인연과 조금이 하면 사라지는 모든 의미고 일체의 제법이 모습입니다. 강하다는 눈이 고여 몸 뜻이 보이거나 육군을 상대하는 빛깔 수익인 생활 정토의 법인과 육군으로 이루어진 경계를 지하는 안시, 시시, 서시, 신시, 의식이, 유식이 전부 모습입니다. 공수를 연습하면 연기와 공수에 대한 이치를 이해하고 파악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나의 공부 삶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연기와 공수의 이치입니다. 공식으로 영과 중공으로 생긴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무섭사를 하는 것을 관찰하면 멈추고 멈추면 천천히로서 지혜가 밝아집니다. 지혜가 밝아지면 마음이 가라앉고 마음이 가라앉으면 영혼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은 나의 결과 정보 또는 내가 속해 있는 사회의 부정관념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연습하면서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공부의 자세입니다. 내가 그것을 제대로 체험도 안 해봤는데 그냥 말로만 관점을 장착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완화가 아닙니다. 예. 요 모습 공식을 이제 요새는 좀 그거 하는데 옛날에는 모습 공식을 굉장히 많이 우리가 모습 공식을 가지고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습이라는 것이 아까 빨간 장미 할 때 말씀을 드렸죠. 모습이라는 것이 내 몸을 비롯해서 내가 쓰는 마음, 또 눈으로 보는, 귀로 듣는, 육근으로 보는 이런 일체 육진 경계, 거기다가 근과 진이 만나서 일어나는 모든 아르마리, 육식이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모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모습이 실제로 내 바깥에 실제로 존재를 해서 내가 그것을 실제로 보고 듣고 감각한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습이라는 거기에 맞아요, 휘둘려서 모습이 진짜 있는 것 같이 휘둘려서 공부가 이렇게 말하자면 진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습 공식을 시키는데 우리 모습 공식을 만든 이유입니다. 제가 이것이 모습 공식을 만들 때 육근을 통해서 보는 육진 경계 18개가 진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착각이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걸 진짜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번뇌의 근원이 됩니다. 번뇌의 근원이 되고, 만약에 그것을 헛것으로 여기 있는 것이 전부 헛것이구나, 우리가 착각으로 보는 것이구나, 이렇게 보면 해탈의 근원이 됩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을 진짜로 있다라고 보면 번뇌의 근원이 되고,
만약에 그것이 헛것이라고 보면 해탈의 근원이 됩니다. 해탈과 그 속박이 둘이 아니거든요.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모습은 절대성의 작용이구나. 절대성의 작용이구나. 이러한 것을 사실대로 이렇게 보지 못하면은 공부가 이렇게 진전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뭐냐? 동분만견, 벼롯만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습공식을 통해서 연기와 공성에 대해서 직접 이치를 체험하고, 그리고 체험을 함으로 해서 마음이 맑아지고 지혜가 밝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나는 본래 부처임을 믿고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턱 듣고 그래 나는 본래 부처로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모습 공식을 쭉 하게 되면 이 모습이 전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면 나는 본래 부처임을 믿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모습 공식을 몸뚱이 나로 모습 공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모습 공식을 하는 주체가 있고 모습 공식을 하는 그게 객체가 되죠. 나와 상대가 되죠. 근데 자꾸 연습을 하면 내가 스마트폰 여기 없네.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컵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녹음기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종이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마이크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자꾸 연습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네? 요렇게 됩니다. 처음부터 몸뚱이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아무리 말해도 처음부터 그거를 하면 되지만 그게 처음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요. 나에게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처음에는 늘 바깥으로 보는 게 이게 습관이 돼 있어서, 그래서 바깥에 있는 것부터 자꾸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래서 실제로 머물지를 안 해. 자꾸 머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저절로 나에게로 다가오게 돼요. 아까 저게 그 안과박 할 때 이 경계를 그렸죠. 그 경계가 지금은 아주 두껍게 선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는. 그런데 자꾸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를 자꾸만 하면서 머물지를 안 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경계가 점점 옅어져요. 옅어지고 나중에 가면 경계가 자꾸 끊어져. 끊어지면서 뭘 보느냐? 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 바깥을 계속 보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꾸 나를 보게 되네. 나에게로 다가오게 되네. 그래서 바깥에 있는 물건만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가 아니고, 또 감정도 그렇게 되죠. 귀로 듣는 소리도, 나중에 생각도 자꾸 그렇게 되면 내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나라고 하는 몸뚱이도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강력한 힘입니다. 공부에. 이게 진짜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습 공식을 하는 내가 없네. 모습 공식을 하는데 모습 공식을 하는 내가 없어. 내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모습 공식 자체가 돼버려.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등광보살님은 알지? 모습 공식을 하는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모습 공식 자체가 돼버려.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자체가 돼버려. 이거를 원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가 모습 공식을 하는 겁니다. 모습 공식을 하는 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뭐다? 이게 뭐다? 새말귀라요, 이게요. 이게 새말귀라요. 말로만 하는 새말귀가 아닙니다, 이거는. 말로만 하는 새말귀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나는 지금 소견도 옅고 내가 그것도 안 나고 실감도 안 나고 공부하는 게 뭐 조금 별 볼 일이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근데 그거는 뭐가 안 돼서 그렇다? 몸뚱이가 변한다라는 거 확실히 모르는 겁니다. 몸뚱이가 변한다라는 것은 내가 본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지금 눈으로 보는, 상대적으로 보는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책상 변한다, 것이다, 머물렀다. 나중에는 이제 이게 감정으로도 가고 생각으로도 가는데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싫다, 변한다, 것이다, 머물렀다. 싫다에 안 머물러, 좋다에 안 머물러, 깨달음에 안 머물러, 부처에 안 머물러, 중생에 안 머물러, 나에 안 머물러. 맨 마지막이 나라요. 그렇게 되면 이 공부의 내 살림살이가 탄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탄탄하게. 그렇게 하면 아이고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을 하지 않게 될 겁니다. 왜? 나는 본래 부처라서 거기에 거래다, 생사다, 미호다, 안다, 모른다, 잘났다, 못났다 이런 것이 들러붙지 않거든요. 거기에 들러붙지 않는 것을 내가 확신을 가지려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서 계속 머물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